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표준 보육료 이상의 지원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11일 열린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대상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로 행감을 파행을 겪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충남도연맹이 성명을 내고 농민수당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제시된 직불제 개편에 대해선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에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누리과정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에 내년도 보육료 인상을 촉구했는데요. 보도에 김담배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 100여 명이 충남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를 인상해야 한다며 피켓 시위에 나선 겁니다. 누리과정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표준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당초 정부는 어린이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2013년 22만 원에서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지만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 여기에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달리 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등의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교사들 처우 개선도 적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그 지원하는 보육을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소홀히 되죠. 또 환경 개선도 문제가 있고 극단식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사들한테 처우도 문제가 있고 또 어린이집도 원 운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충남도지사가 정한 1인당 보육료가 정부에서 발표한 표준 보육료보다 30%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1인당 월 표준 보육료는 만 3세가 43만 2천 원, 만 4세와 5세는 39만 6천 원입니다. 하지만 충남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정부 표준 보육료보다 많게는 13만 원 이상 적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등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선 보육료를 정부 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로는 차별 없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의 정책은 너무 차별이 심하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이제 집회하는 거고 또 도지사한테 항의하고 건의하고 또 부모들한테도 이런 내용들을 알리려고. 충남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정부 표준 보육료에 맞춰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보육료 인상에 관해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만 5세에 한해 표준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다음 달 열리는 충남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1일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한때 파행을 겪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11일 오전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포함해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관련 이야기가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감사에는 김드긍 위원장과 소속위원 6명이 나섰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선 김영진 소장을 비롯한 간부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험소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는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의원들이 잇따라 자료 미제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행감장은 술렁거렸습니다. 김명숙 도의원은 지난 9월부터 18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보지 못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관련 내용이 없으면 없다고라도 적어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100명이 넘는 직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며 질타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소에서도. 그런데 전혀 자료조차 준비 안 했다라는 거는 일하고서 전혀 점검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두 가지가 빠진 줄
빠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싹 빠질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 아주 소장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네. 네. 예. 자, 그렇다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자료 미제출에 대해 김영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다, 누락이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는데요. 왜 자료가 누락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과 김영진 소장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공통 자료 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좀 그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아, 누락이 됐으면 일주일 전이라도 소장님이 최소한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떠한 자료가 냈는지 그걸 파악해야 지금 도의원들 지적사항 같은 걸 알고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장님. 네. 사실 도의회 행감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닌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네, 결국 행정사무감사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김명수 의원은 자료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원장이 행감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또 오후에 행감을 재개할 테니 그때까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자료는 뒤늦게 제출이 돼 오후엔 행감이 이뤄졌는데요.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자료 요구 대상에 실국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사업소는 빠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우 기자였습니다. 태안군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분남호 역간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충남도와 정책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준 태안군 행정지원팀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태안군의 서해안 해양생태 관광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협약을 최근 충남도와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로림만과 또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또 분남호 역간척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충남 태안까지 연장하는 가로리만 해상 교량 건설로요. 단절된 국도 38호선을 연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그 분남호 해양 생태 복원을 통한 신해양도시 태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6일 날 민선 7기 2년차 충청남도지사의 태안군 방문을 맞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자, 충남도가 함께 나서면서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협약 체결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협약은요, 양승조 지사의 태안군 방문을 맞아 충남도와 태안군이 민선기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요, 추진 의지를 담은 충청남도 지사와 태안 군수가 태안 군민들 앞에서 표명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로리만 해상 교량이 건설되면요, 충남 서북부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고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강화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실질적인 태안의 영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고요. 예. 이는 태안 군수의 공약이기도 한 광개토 대사업의 하나이며 사업 추진이 되면 광개토 대사업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보아지고 예. 분남호 역간척 사업의 추진으로 천수만의 갯벌이 복원되고 해양 생태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충남도와 협약을 맺은 이 두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태안군이 서해안 해양 생태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좀 앞으로 남은 절차나 과제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가로리만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은요,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전 기획조사 용역을 올해 3월에 착수하였고요. 예. 앞으로 국도 38호선 노선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연장 고시 및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분화모 역간척 사업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2020년 1월까지 분화모 하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충청남도와 공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협약에 포함된 내용 말고 이 군위 해양 생태 분야에서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 또 있을까요?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는 가로리만 해역 일원 1112.5 제곱킬로미터의 총 사업비 2,715원이 투입되어 가로리만 국가해양정원센터, 점막이 물범 연구보호센터, 갯벌 정원 조성, 가로리만 둘레길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사업인데요. 남면 달산포 일원에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해양치유센터, 치유단지 등을 조성하는데요. 1단계로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 R&D 진행, 2단계로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기반 조성 및 운영 준비, 3단계로 해양 헬스케어 복합단지 운영, 산업화 및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태양군이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과 분화모 역간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김현준 태안군 행정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연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민수당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으로 제시된 직불제 개편은 계약이라며 변동 직불제 폐기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농민수당에 대해선 도내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읍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오토바이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55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음주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진행을 막는 경찰을 향해 돌진한 뒤 그대로 넘어져 발목을 다쳤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이번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만 운영되던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충남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충남도 소방본부는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를 도내 모든 시군 읍면동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신부 등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위급 상황 시 응급처치와 출산을 돕는 역할을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임산부는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하거나 각 시군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 전후와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에는 4,100여 명이 등록돼 있으며 이 가운데 500여 명 이상의 임산부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11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농업인, 소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영상 축하 인사,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식, 장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1996년 정부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충남 지역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종화 충남도 의원이
충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099곳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88곳에 그쳤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치원의 경우 11%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특수학교 역시 43%로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역별로도 격차를 보여 서천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청양과 금산, 부여 지역도 설치율은 5%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화재 초기 진압과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군이 연말을 맞아 예산사랑 상품권을 10% 할인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간 예산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은 지역자금 역의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됩니다. 예산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주유소, 마트, 음식점 등 예산지역 365곳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신분증을 들고 NH농협중앙회 군청 출장소에 방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산군 예산의 수천리에 용굴천 산책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속촌 가든에서 하천을 따라 탈해사 입구 체육공원까지 670m 구간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산책로가 조성되면 실내원 지역 정주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뉴질랜드에서 서산 농특산물 해외 판촉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모두 20여 개 품목 1억 3천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으며 현지에서 관심이 많았던 젓갈류와 한과는 올 연말까지 추가 수출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서산시는 2015년부터 해외 마케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억 2천만 원의 판매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가 영농정착 기술교육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2월 10일까지 40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귀농 창업 설계와 시설하우스 관리 등 귀농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영하권에 보이는 곳도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영하 1도, 홍성 2도, 예산이 3도, 당진과 서산 4도, 태안이 6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청양이 15도,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이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화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나 외출하기 좋겠고요. 세차는 수요일에 비 소식이 있으니 급하지 않으면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충남방송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면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